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신 델타 제국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에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고 결국에 이게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말이고, 초전도체가 맞으면은 상용화에 따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매출액 다트 공시에 계속 뜨면서 전세계 70, 80억 인구가 원하는 모든 산업 부문에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K99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등록이 됐었던 역사가 있죠. 초전도체를 포함하는 저장 세라믹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그 화합물, 그래서 저장 신물질, 자, 네이밍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잘 타협해 가면서 향후에 특허를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최근에 암흑전자, 그러니까 암흑물질, 암흑전자의 존재가 규명된 것이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가 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백업이, 이론적 서포트가 이루어지면서 특허가 점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 문명은 항시 우상향을 해왔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학기술 문명이 단 한 번이라도 디그레이드 된 적이 있나요? 자, 한 번이라도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길게 봤을 때 과학 문명은 늘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여기에 특징을 둘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는 거는 결국 모두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에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잘 제자하는 거고, 1위만 되면은 평소 이익의 3배에서 5배 나게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정말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1등이 돼야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 무슨 중국이 좀 따라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누가 1등이냐, 치킨 경쟁에서, 그럼 커년에서 이거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선점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면서 최대한 신중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지션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공격적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용화, 커년의 그 저저항 신물질을, 그 초전도성 물질을 바로 신성 델타테크 제품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가 직접 관련된 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분 로열티를 통해서 커년이 초전도성 물질을 다른 데다가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지분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시간상에 지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APS 논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시간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2023년 9월 20일 날 발행한 것에서는, 자, 명칭의 물질은 주변 압력에서 실온 초전도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 압력에서 실온 초전도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실온이라는 거는 상온이죠. 상온 초전도체일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또 여기서 글을 보면은, 도핑된 경우 이러한 전자구조는 평탄대역 초전도성 또는 상관, 강화, 전자포논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초전도성이 없는 반자성체는 우리의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핑이 되었을 때 어떨 때는 초전도성을 강화하고 상관하고, 어쩔 때는 초전도성이 없는 반자성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분 긍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에 억지가 있다면은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제 말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변 압력에서 어떤 특정 압력과 구리 도핑된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온도, 특정 압력, 그리고 도핑이 되었을 때 이러한 변화들을 보여준다. 불안정하지만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의 시간상 그 다음인 2023년 11월 8일 날 발행되어진 이 초전도체, 여기 보고에는, 자, 구리 도핑된 낫 아파타이트 LK99이겠죠. 요 화학식이고 세계적인
연구 노력이 크게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는 흥미로운 자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풀짐 샘플을 준비를 해서 해봤더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각형, 이게 삼각격자 해밀토니언이 나왔다. 이 물질에서. 그래서 도핑에 매우 민감하게 만드는데 반강자성 및 강자성 변동 사이를 전환한다. 그래서 재료가 초전도성이 될 때는 1차원상에서 3차원상의 강력한 초전도성을 나타내면서 quickly being changed, 쉽게 빠르게 전환되어진다. 1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유치하지만 초사이언 1에서 3로 갑작스럽게 진화가 된다. 개항권 상태에서 초사이언 상태로 급격히 전환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성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삼각형 격자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양자 컴퓨터의 활용에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삼각격자 구조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삼각격자 해밀토니언이라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는 양자 역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양자 도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양자 중첩 얽힘의 현상이 있습니다. 중첩 얽힘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양자 중첩 얽힘의 현상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 현상이고, 이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게 삼각격자 해밀턴이고, 자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자 도약의 현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 반자성 이런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양자 도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양자 궤도에서 전자가 그 궤도, 양자화된 궤도에서 A에서 B로 순간 이동을 하면서 빛 에너지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 양자 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자성이라던가 싱글렛 및 트리플렛 초전도성, 여러 가지 이런 마이스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요렇게 묶을 수 있겠고 요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양자 역학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APS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존경한다는 김갑진 교수님의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상온 상합 초전도체는 완전히 양자 역학적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양자역학적인 완벽히 양자역학적인 물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양자역학적인 물질이다.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물질을 규명할 때 두 가지는 양자 도약과 양자 중첩얽힘 현상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인 어떤 그 탄탄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삼각격 격자 해밀토니언은 양자 중첩얽힘에 대한 입증, 그리고 반자성, 강자성 및 변동 사이를 전환하는데 그게 싱글렛 및 트리플렛 초전도 사이를 쉽게 전환한다. 요거는 양자 도약, 얘는 양자 중첩얽힘. 그러면서 완전히 양자 역학적인 물질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2023년 11월 22일 날 나온 내용에서는 자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거는 아예 전하 이동 특성을 가진 반도체다. 그러니까 우세한 전하, 아주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는 우세한 전하 이동 특성. 그러니까 시계열대로 보게 되면은 2023년 11월 22일이니까 마지막에 나온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나왔죠. 거기서 우세한 전하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초전도 거동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는 MC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 상수 컨스턴트, 이거를 제곱한 것을 곱한 것과 두 개는 같다, 양립할 수 없다, 구분되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중력은 가속도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그쵸? 우주선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했는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사과를 던지면 우주선이 위로 가속하면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주선이 위로 움직인다는 걸 인지할 수 없잖아요. 왜? 가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우주선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위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과를 던졌을 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주선이 위로 가면서 사과가 가만히 있는데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사과를 던졌을 때 떨어지는 거나 우주선에서 사과를 가만히 딱 놔뒀는데 우주선이 위로 가속하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두 개는 양립되어질 수 없다. 본질적으로 같다 라는 거를 행복한 사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 거동과 양립할 수 없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체 구조적 및 화학 양론적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자기적 상호작용과 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최적화시켜야 되고 이론적인 정립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론적 서포트가 최근에 암흑전자와 암흑물질 관련된 네이처지 피직스에서 규명되었다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론적 백업이 이루어지면서 초전도체의 특허적 허락은 좀 더 가시화되고 가까워졌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오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향후에도 함께 가셔 보시겠다. 욕으로 아이디가 좀 욕 같은데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함께 단타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면 본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으로 100원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성델타테크 중요정보 실시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배운 방에 입장하셔서 물고기 잡는 방법도, 자, 누락되신 분들도 그동안 누락되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 AI 핵심 주도주 한 종목과 함께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서 함께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은 100억 내지 컨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상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을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오른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